아라리 사람들. (2025년 11월) 통건 제345호 발행일 2025년 11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 발행처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전화 033-560-224 자치 소식 2025년 정선사과축제 개최 달콤한 고랭지 명품 사과와 함께하는 가을 축제 한마당 정선군은 오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임계면 사통팔달시장 일원에서 2025년 정선사과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정선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명품 사과를 맛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과 특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대표 가을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발 500m 이상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정선 사과는 단단한 과육과 높은 당도, 아삭한 식감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지난해에는 약 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준비된 물량이 조기 완판되는 등 성황을 이뤘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이 예상된다. 또한 축제에서는 사과 및 감자 품종 전시, 농특산물 가공품 전시 판매,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 기간 동안 메인 무대에서는 낭만가객 통기타 페스티벌, MBC 강원영동, 오후에 발견 성스리입니다 녹화 프로그램과 임계 5일장 공연 등 특별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정선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사과 전문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농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사과를 온라인 및 공판장 경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명길 정선사과축제위원장은 정선사과는 군민의 노력과 청정 자연이 어우러진 명품 브랜드. 라며 가을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민둥산 BI 구축 공간 조성 굿즈 개발.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는 민둥산의 이야기. 정선군은 강원디자인진흥원 원장 최인숙에 위탁하여 협력 추진한 민둥산 브랜딩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국내 관광업계의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민둥산은 국내 5대 억새 군락지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돌린의 지형을 품은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가을철 억새꽃 군락뿐만 아니라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민둥산의 상징성과 자연환경을 반영한 BI 시안을 기반으로 안내사인 정비, 민둥산 운동장 일대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해 관광객 편의 향상과 공간 브랜딩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속도가 밉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민둥산은 비덕새 축제와 브랜딩 사업을 연계하여 축제의 품격과 상징성을 강화하였으며 민둥산 운동장을 중심으로 축제 공간을 민둥산 브랜드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간 전반을 감성형 플랫폼으로 구성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민둥산 BI를 활용한 공식 굿즈 상품을 개발하여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 민둥산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했다. 정선군은 단기 사업 성과에 그치지 않고 2026년에는 민둥산역 주변 종합발전 계획을 본격 시행하여 민둥산역 일대 교통, 편의, 상권, 문화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둥산과 연계한 통합 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안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정선군민. 지급 기준일 2025년 12월 1일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타 지역시설 입소자 및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는 지급 제외. 단,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 1.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혼합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또는 난민인정자 F-2-4가 건강보험 혼합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 연 180만원. 지원기간 2026년 1월에서 2027년 12월. 단, 중앙부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급방식,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와와페이, 원칙 지역사랑상품권 앱, 촥, 설치, 카드 발급 필요.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자동 반납. 지급 절차, 주소지, 읍, 면에서 신청, 주민등록 여부 등 자격 확인, 대상자 심해, 확정, 매월 15일 전후. 기본소득 지급 매월 말일.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허위전입신고, 부정수급, 부정유통 적발에 따른 환수, 과태료, 벌금 등 부과. 기타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 내 예정. 정선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마무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한 군정 현황 점검. 정선군의회 의장 전영기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는 조현아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 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각각 심사 처리하며 내년도 출연기관 선정과 행정점검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편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에서는 9개 읍, 면, 13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주요 현안 점검을 병행한 뜻깊은 회기였다. 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 고 말했다. 정선군 청소년 문화축제 비, 상, 구. 비로소 상상했던 현실이 구현되는 시간.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관장 신민규 2주관한 정선군 청소년 문화축제 비, 상, 구. 비로소 상상했던 현실이 구현되는 시간. 가 지난 10월 18일 정선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지역 주민과 청소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문화예술 축제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청소년 주도의 열정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어우러지며 활기찬 청춘 문화를 한껏 보여주었다. 체험마당과 놀이마당에서는 청소년과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연마당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를 맡아 댄스, 노래, 밴드 공연 등을 선보이며 현장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초청 가수 조재즈의 수준 높은 무대가 축제의 열기를 더하여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신민규 정선군청소년수련관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재능을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2025년 정선군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 개최. 성과로 보는 정선형 미래교육 공교육 혁신의 길. 정선군은 지난 10월 30일 목요일 고한읍 하이원 팰리스 호텔에서 2025년 정선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 승격을 축하하고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정선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정선형 미래교육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성과로 보는 정선형 미래교육 공교육 혁신의 길로 지역 대학 교육 현장의 협력 기반 혁신 교육 생태계 성과가 집중 조명됐다. 정선군은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 정선형 미래교육의 비전과 공교육 혁신 전략을 공식 선언하고 지역과 대학, 교육기관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온마을 아라리로 키우는 미래인재 도시 정선이라는 비전 아래에 온마을 아라리 돌봄, 아라리 공교육 혁신, 아라리 미래혁신 교육, 아라리 청년 정주 등 생애 주기별 교육 생태계 전반의 질적 변화를 이끌며 교육자치 실현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선도 지역 승격으로 정선형 교육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정선군가족센터 제4회 자신만만 세계열이 대회 개최. 맛으로 통하는 문화, 마음으로 나누는 정선. 정선군가족센터 센터장 남혜경는 결혼 이민자의 요리 재능을 발휘하고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 정선군 가족센터 대강당에서 2025 자신만만 세계요리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의 문화 감수성 증진을 목표로 결혼 이민자 강사 대상 양성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총 30명의 참여자가 각 나라, 태국, 필리핀, 중국, 일본, 네팔의 대표 음식을 배우며 선보이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대회에 앞서 각국의 요리 문화 소개가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조리 과정을 직접 선보이며 자신들의 음식을 소개했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맛평가단 활동을 통해 직접 시식하고 심사에 참여하면서 행사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요리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닌 그동안의 배움과 나눔의 결실을 확인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소통과 화합의 무대가 되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역과 어울리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남혜경 정선군가족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교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독자마당 K-팝에 뿌리는 아리랑 서덕웅 아라리 명예기자 농경문화와 유목문화의 두 뿌리를 가진 한국인은 알타이역의 언어를 쓰면서 진화, 티베트어를 사용하는 중국인과는 달랐다. 고대 중국인들은 알타이역의 통해 인종을 자신들과 구별하여 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큰 대와 활궁의 합성어로 큰 활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다 라고 중국 최초의 옥편인 설문해자에 설명하고 있다. 이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이미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부터 중국인과 다른 문화의 특성을 발휘하였다. 생활용구인 톡이나 청동기의 모양이 다르고 무덤과 주거 양식도 중국인과 달랐다. 춤과 노래를 좋아하고 예의가 바르며 상부상조의 공동체 정신이 뛰어난 것도 중국인은 일찍이 알아보았다. 그래서 공자도 당시의 고조선인 한국을 군자국으로 인식하고 뗏목을 타고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고 논어에 적혀 있다. 중국의 고대 지리서인 산해경에도 우리의 높은 도덕성을 칭송한 기록들이 있으며 중국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기록이 남아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한국은 춘추전국 시대 이후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중국과 같은 한자 문화권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막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는 중국과 다른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국의 언어체계를 가지고 중국 경전을 읽는 방법으로서 구결이나 이두를 삼국시대부터 채용하여 중국의 문자를 한국의 언어체계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15세기에 한국의 고유문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의 문자생활은 더욱 달라졌다. 한국인은 종교적 정서에 있어서도 중국인과 다르다. 한국인은 하늘을 숭배하는 경천신앙으로 예부터 한국인은 하느님, 환인의 아들, 환웅이 땅으로 내려와 단군을 낳고 단군이 최초의 국가를 세웠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이야기는 그대로 한국인의 종교의 뿌리가 되었다. 이른바 한국 종교의 바탕에는 환인, 환웅, 단군이 삼신일체의 신격으로 자리 잡고 삼신이 인간의 생명, 곡식, 질병, 선악, 형벌을 주관하면서 인간에게 골고루 복을 내려준다는 홍익인간의 도덕정신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건국이념에는 한국인은 하느님의 후손이며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나라를 세웠다는 자부심과 인간은 가정을 꾸려 무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낙천적 인생관도 자리 잡고 있다. 삼신신앙으로 대표되는 한국 종교는 샤머니즘의 형식으로 민중 사이에 깊게 뿌리내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불교와 유교, 도교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17세기 이후로는 서양의 가톨릭과 기독교가 들어와 한국 종교의 외모를 바꾸어 놓긴 했지만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에는 여전히 샤머니즘의 정서가 남아있다.
지난 6월에 K-팝 데몬 헌터스가 플릭스 페트롤 시청 스코어 기준으로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에 올라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였다. 무대 밖에서 악마와 맞서 싸우는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헌터릭스가 환도를 휘두르며 악마 사냥을 하는 동작은 무당의 춤 사위를 닮았다. 한국인의 춤은 어깨 동작과 발 동작에 포인트가 있다. 그것은 두 팔을 날개로 하여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이다. 이 역시 하늘과 대화하는 몸짓이다. 한국의 미녀 아리랑 역시 기본적으로 샤먼, 무당 외 무속료에서 유래한 것이다. 삼박자로 대표되는 한국의 가락은 하늘, 땅, 인간이 합쳐진 것이다. 그것은 하늘과의 대화이며 하늘과 가까운 대자연 속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한국인들은 즐거움을 표현할 때 신난다고 말하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신바람 났다고 한다. 이 말은 모두 사람과 신, 하늘 이합일되는 순간이 가장 즐겁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나와 뜻이 같지 않으면 적이고 나와 의견이 같으면 내 편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요동을 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하늘이 두렵지 아니한가? 황혼에 비상하자. 태국 치앙마이 여행기. 장영기 아라리 명예 기자. 고등학교 친구에게 내가 쓴 산문집 뿌리와 꽃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해 그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보내왔다. 친구는 내용이 없는 졸절하고 겸손히 말했지만 어린 시절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야기이며 친구 집을 방문했던 애틋한 추억을 등재한 리얼한 글을 썼다. 그와 나는 고교 동창으로 학교 90주년 기념문집에 그는 서시를 나는 수필을 기고하여 함께 상제되었다. 그리고 학교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한 친구이기도 하다. 친구의 책을 재미있게 읽고 제목을 왜 미네르바의 부엉이로 했나 궁금했는데 일전에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 친구의 책 제목 해석이 이해되었다. 하루키의 책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라는 명제가 있다. 친구는 늦깎이로 공부했지만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꾸준히 공부하며 강원일보에 칼럼을 쓰고 나는 아라리 사람들 본지의 격올로 수필을 연재하다 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공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키의 책에서 부엉이는 야행성 동물이라 밤눈이 밝다. 해가 넘어가는 황혼을 기다렸다가 활동을 전개한다. 개의 시간과 늑대의 시간이 다르듯이 황혼에 뜨는 대기만성형의 사람들이 부엉이인 것 같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아테네를 가리키는데 철학은 당대보다 그 후대의 진리가 밝혀진다는 뜻이다. 이번에 그가 쓴 책 프로필에 태국 치앙마이 국립대학 교환 교수라고 기록되어 있어. 웬 태국 치앙마이 국립대 교수인가? 궁금하여 한번 그곳을 가보고 싶었다. 3박 5일 아내와 태국 북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를 다녀오면서 그 대학교 앞을 지나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대학이 태국에서 세 번째 순위에 드는 왕실 국립대학이라고 소개하여 내 친구가 여기 교환 교수로 다녀갔다고 했더니 태국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가이드가 이야기하여 친구로 인해 내 자긍심이 잠시 높아진 것 같기도 했다. 물론 치앙마이 여행을 그 대학을 보려고 간 것은 아니다. 많은 나라의 은퇴자들이 선망하는 조용한 시골 도시로 열대 북부라 시원한 편이고 교통이 혼잡지 않고 예쁜 카페도 많을 뿐 아니라 생활 물가도 저렴한 편이어서 작가들이 선호하며 비자 없이 3개월 혹은 한 달 살이로 머무르기 좋은 곳이라고 하여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었다. 나름 알려진 유명세만큼 청정지역으로 매력을 갖고 있었다. 패키지로 떠난 여행이다 보니 원하는 장소를 가볼 수는 없는 아쉬움과 불교 국가인 태국이라 사원 순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템플스테이를 온 듯한 기분이었다. 첫날 백색 사원, 둘째 날 청색 사원, 셋째 날 황금 사원이 메인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 하루키의 수리부엉이, 노년의 황혼을 맞은 우리 모두가 엘더리로 지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황혼의 기운은 시기이지만 비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 가을비 시인 전윤호. 비가 나를 연주한다. 박자 맞추며 천둥치고 나팔꽃 흔들린다. 제 너머는 가뭄이고 친구는 수술 대기 중. 블루스가 적당한 저녁. 건반악기처럼 빗물이 튀어오른다. 너무 멀리 왔다고. 어깨를 두드린다. 다 안다는 듯. 기찻길 옆으로 빨간 고추밭이. 박수 없는 관객이다. 비 그칠 때까지. 내 노래는 없다. 대신 알밤 한 알 툭 떨어졌다. 여름에 가물더니 가을에는 비가 자주 왔습니다. 올해는 태풍도 피해가고 정선은 큰 문제 없이 한 해를 지나가고 있지요. 가을비는 봄비보다 처량합니다. 겨울이 오기 때문이지요. 저는 다가오는 어떤 예감이 시를 쓰게 할지 기다리며 가을비를 바라봅니다.
북카페. 자발적 고독. 저자 올리비에 르무. 옮긴 일 서희정. 출판사 돌베개. 서평 박경희 아우라지 독서회. 고독은 어떻게 내면의 리듬을 조율하면서 타인을 살피고 사회를 관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고독은 흔히 외로움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고독은 반드시 외롭지 않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며 침묵이 아니라 사유다. 올리비에 르모의 자발적 고독은 바로 이 고독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치는 철학적 에세이다. 프랑스 철학자인 르모는 이 책에서 고독을 단절이나 회피가 아닌 자유의 실천, 내면의 회복 그리고 사회와 관계를 새롭게 맺기 위한 사유의 자리로 재정의한다. 이 책은 정선교육도서관에서 열린 시모임에서 신승근 시인을 통해 처음 접했다. 그는 자신의 시 한 편에 얽힌 삶의 이야기와 함께 매 수업마다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중 유독 이 책이 마음에 꽂혔었다. 시인은 말했다. 책을 읽는 목적은 보는 관점을 넓히는 것이다 라고. 자발적 고독은 쇼팽의 녹턴과 단풍이 쓰러지는 늦가을의 조화처럼 우리를 자유로운 사유의 기회로 안내하고 세상을 바로 바라보려는 마음의 균형을 잡을 것이다. 르모는 고독을 단절이나 고립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거리로 바라본다. 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 벗어나되 그 속에서 자신과 세계를 다시 바라보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고독이다. 그는 고독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리듬을 되찾고 사회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 위한 일시적 이탈, 일종의 숨고르기다. 그러므로 진정한 고독은 결국 관계의 회복을 위한 거리, 사유와 책임의 조건이다. 저자는 고독을 주제로 고독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관계되는가를 사회로부터 내쳐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와 거리를 둔 자발적으로 고독을 선택한 사상가들과 과감하게 자연으로 모험을 떠나는 탐험가들의 사례로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 홀로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삶의 본질을 실험했다. 그 고독은 단지 혼자 있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실존적 탐험이었다. 그는 숲에서의 고독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뚜렷이 세울 수 있었고, 그것은 노예제 폐지, 멕시코전 반대, 시민 불복종 같은 정치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르모는 말한다. 소로의 고독은 도망이 아니라 탐구였으며 그 침묵은 더 강한 발언으로 이어졌다. 또한 르모는 몽테뉴를 인용하며 고독이란 자신에게 머무르는 시간, 즉 자신과의 사유적 대화를 위한 공간이라고 말한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자기만의 뒷방을 강조한다.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 챙김이 가능한 내면의 공간. 거기서 인간은 자신과 화해하고 다시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러한 고독은 탈사회화가 아니라 더 깊은 사회화로 향하는 잠정적 후퇴다. 그렇다면 고독은 어떻게 내면의 리듬을 조율하면서 타인을 살피고 사회를 관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올리비에 르모가 말하듯 고독은 단순한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존재론적 거리두기다. 이 거리는 우리를 감정적 소란과 타인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고 그로써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한다. 고독이란 사회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잠시 비켜서서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그 시도를 통해 우리는 더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 거듭난다. 고독은 사유의 공간이자 관계의 조건이며 자유의 기술이다.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닌 존재와 관계를 다시 쓰는 시작점이다. 함께 있음 속에서 지친 이들에게 혼자 있음은 회복이자 연습이다. 자발적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회복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와와기자단 06. 성평등의 첫걸음, 호주제 폐지 20년. 유리천장 부수고, 성역할 고정관념 깨자. 김수진 정선군화와 기자, 임계면. 2005년 3월 2일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상징하던 호주제가 폐지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제도가 새롭게 고쳐지는 것을 넘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변화의 성과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호주제는 태생부터 성차별적이었다. 가족의 중심에는 호주라는 이름이 존재한다. 주로 남성이 그 위치를 차지한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자기 가족에서 빠져나와 남편의 호적에 편입됐다. 호적상 자기 자녀조차 호주의 자녀로만 기재된다. 비혼 여성은 부모가 사망하면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람처럼 법적 지위를 상실하는 예도 많았다. 이는 여성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제 폐지는 이런 불합리함에 대한 공식적인 종결 선언이었다. 폐지 이후 개인 중심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도입되었다. 모든 개인이 성별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기록됐다. 여성도 자신의 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녀의 출생 신고 역시 남성과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제 여성은 더 이상 남성 중심의 호적에 소속되지 않아도 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법 정신의 실현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혼모,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등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여성들이 가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위가 보장된 것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 보호자의 지위가 호주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됐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 안에서 여성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또한 문화와 인식의 변화도 뒤따랐다. 드라마, 교과서, 언론 등 사회 전반에서 호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가족의 다양성과 성평등한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점차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여성의 이름으로 가족을 이끄는 모습도 낯설지 않게 되었다.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정하는 사례도 천천히 늘고 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성 역할 고정관념, 유리천장, 경력 단절 등 한국 사회의 뿌리가 깊은 성불평등 구조는 여전히 깨기가 어렵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변화는 인식과 문화를 움직이는 촉매제가 됐다. 호주제 폐지는 그 변화의 첫걸음이었다. 20년 전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사람으로 대우받기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섰다. 이제 우리는 그 결정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호주제 폐지는 단지 하나의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게 이름과 지위를 돌려준 존엄 회복의 선언이었다. 성평등은 한 번의 법 개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 호주라는 단어 대신 존중과 동등함이 자리 잡은 오늘이야말로 그 변화가 빛을 발하는 시간이다. 알쓸세잡 19. 2주택자부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김관중 현암세무회계사무소. 2025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을 확대해 1주택 특례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해 2주택이 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가액이 12억에 미달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 중에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부속토지 포함과 토지, 별도 합산, 종합합산을 유형별로 구분 후 인별 집계한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문제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방세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1차로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차감해서
납세 의무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국세에서 2차로 재계산합니다. 재계산 시 주택에 대해서는 인별로 9억을 초과하면 과세하지만 부부 모두 합쳐 1주택자라면 12억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 외관상 1주택만을 고집하지는 않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서에 적어서 제출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취급하여 9억이 아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 발표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수도권 밖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주택도 포함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힌 것입니다. 정리하면 1세대 1주택자는 부동산 보유 중에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매도 시 실제 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세금이 확 달라지다 보니 추가 취득을 고심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당국에서는 정책적으로 1주택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등에서 주택을 추가하면 1주택자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 특례를 만들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군 구 내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 시는 과세 특례를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10월 최초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 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89개 시군 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중에 인제, 속초, 강릉, 동해, 춘천, 원주를 제외한 12개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해 북방 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의 시군으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이 들어가 있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속초, 강릉, 동해, 춘천, 원주를 제외한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속초, 강릉, 동해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제는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강원도 모든 지역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학주의 정선 이야기 23. 주렁주렁 강냉이 탈에 걸린 가을. 이학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가을이어서 좋았던 날. 이제 가자. 조반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가족들은 모두 압니다. 오늘은 메밀밭에서 메밀을 베어 주저리를 만드는 날입니다. 주저리는 여문 메밀을 베어 밭에다가 가려놓은 낯가리입니다. 메밀밭이 멀지 않아 다들 낫을 들고 할아버지 뒤를 따랐습니다. 올해는 메밀이 잘 여물었구나. 밭에 도착하니 메밀대 아래쪽에는 메밀알이 까맣게 여물었고 위쪽에는 아직도 꽃이 몇 개씩 피어 있었습니다. 더 두면 알이 대공에서 다 떨어져 수확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는 터라 다들 메밀을 베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메밀을 베어서 이곳저곳 밭 가운데에 주저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거참 보기 좋구나. 메밀 주저리가 쌓여가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께서 흐뭇하신 듯 말씀을 했습니다. 예, 메밀이 양도 많고 잘 여물었네요. 가을 날씨가 좋아서였나 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말씀을 이어받았지요. 무엇보다 농사꾼에게는 낯가리가 높아지는 모습에 절로 배부르지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우리는 몸을 빨리 놀리며 메밀을 베었지요. 언제 다 벨까 걱정했던 메밀밭은 점심때가 다가오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메밀을 베어 주저리를 만들어 두었다가 바싹 마르면 지게에 저 마당으로 가져옵니다. 마당 둘레에는 메밀이 가득 쌓이지요. 정말 산더미처럼 메밀 더미가 쌓이고 마당 가운데를 비워서 탈곡할 자리만 남겨둡니다. 이미 마당 고르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마당 고르기는 추수의 전초. 아버지는 조반을 먹은 후 소쿠리를 얹은 지게를 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소쿠리 위에는 삽 한 자루가 올려 있었고요. 얼마 후 붉은색 참 진흙을 소쿠리에 담아왔습니다. 마당 옆 한쪽에는 진흙이 쌓였고 조금 후 초롱에 물을 담아와서 진흙 가운데를 오목하게 하고 뿌렸습니다. 흥건하게 진흙물이 담겨 있었지요. 얘들아, 마당에 있는 작은 돌을 주워내라. 이미 마당은 빗자루로 깨끗이 쓸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당 바닥에는 작은 돌이 여러 개 보였지요. 여름 내내 장마와 폭풍이 내리면서 마당에 고운 흙을 씻어낸 탓입니다.
한여름 비가 많이 오고 회오리 바람이 불 때면 마당 가운데 살아있는 물고기가 떨어져 있기도 했지요. 하늘이 마당 가운데 떨구고 간 물고기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워낙 세서 물을 끌어올리고 가다가 힘이 약해지면서 떨어뜨려 생긴 현상이었지요. 이럴 때 마당에 고운 흙이 파이고 바닥 속에 있던 돌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예. 아버지의 한마디에 우리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넓은 마당에 돌을 주워냈습니다. 삽살이도 아이들을 따라 이리저리 꼬리를 치면서 뛰놀지요. 그렇게 돌을 고르고 나면 이미 섞어놨던 진흙물을 마당에 흥건히 뿌립니다. 그리고 볏짚으로 만든 소를 들고 맨발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골고루 진흙물이 퍼지도록 합니다. 어느새 마당은 고운 진흙을 옷처럼 입었습니다. 그렇게 마당에 진흙을 덮어 고르면 사람도 개도 닭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발자국이 나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굳어서 딱딱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햇볕이 잘 드는 날이면 한나절이 채 안 돼 마당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면 마당에서 가을거지할 준비가 끝납니다. 모든 가을거지의 끝은 마당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달빛은 낮 햇살. 밥 든든히 먹고 저 와라. 할머니와 어머니의 정이 듬뿍 담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넘는 밭에 가서 옥수수며 콩이며 귀리며 볕단 등을 지게에 지고 와야 했습니다. 정선의 가을거지는 참 고된 현장이었습니다. 대개 논밭이 집과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소출을 더 올리려고 산 아래에 살아도 화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 화전 정리가 끝났어도 마을과 가까운 밭은 경작을 지속했습니다. 집 주변의 오랍들이 삭전에만 곡식을 심어서는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없어서였습니다. 저녁밥 먹고 해요. 짧은 가을, 해는 빨리도 졌습니다. 산골에는 산과 산이 가로막혀 어둠이 먼저 찾아들었지요. 그러면 잠시 쉴 겸 저녁을 일찍 먹습니다. 아직 모기가 사라지지 않은 탓에 마당에는 모기뿔이 피워지고요. 멍석 위에는 감자와 호박이 밥상 위에 가득 차려집니다. 약간 싸늘한 기운도 느껴지는 저녁입니다. 아이, 배부르다. 막걸리 한 잔을 쭉 들이키고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옆에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십니다. 비록 삶은 감자와 호박이 전부지만 흡족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돼호박을 삶아 먹는 시기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된장을 넣어 슥슥 비벼 먹는 돼호박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은 후 달이 하늘에서 밝아옵니다. 밝은 달빛은 마당 가에 앉아 강냉이 타래를 묶어서 달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강냉이 타래를 걸려고 마당 가에는 큰 나무 기둥을 Y자로 받고 사이에다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큰 나무를 걸쳐 놓았습니다. 몇 개의 강냉이 타래를 만들어도 끄떡없지요. 이제 들어가서 자자. 밤 10시가 넘어가자 도저히 피곤하여 일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달이 뜬 밤이면 이런 풍경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밤을 낮삼아 일했습니다. 탈곡의 흥겨움. 탁탁탁 와롱 와롱 와롱. 이 의성어는 마당에서 탈곡하는 소리입니다. 정선에서는 마댕이라고 불렀지요. 타작, 탈곡이라고도 합니다. 마당을 진흙으로 고르게 한 위에서 펼쳐지는 마댕이 마당질 장면이지요. 훌치기, 벼훌티, 태질, 도리깨질, 탈곡기 등을 사용해서 마댕이를 했습니다. 벼는 탈곡기를 주로 사용하고요. 메밀이나 콩은 도리깨질로 알곡을 털었습니다. 정말 분주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은 메밀 마댕이, 내일은 콩 마댕이, 모레는 벼 탈곡 등 매일 이어졌습니다. 옆에서는 풍구를 돌려 결을 털어내고요. 알곡을 가마니에 담았습니다. 온 식구가 매달렸습니다. 어른들은 집집이 돌며 품앗이를 했습니다. 정선의 가을은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앞마당 가 울타리를 이루고 있던 북나무 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추수가 시작됩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식구들은 모두 추수에 동원됐습니다. 올해도 정선 사람 모두 이렇게 풍요로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1970년대 우리 집 섬돌 위 노젓가리와 부모님. 마댕이 장면. 강냉이 탈에 2025년 정선아리랑 축제장.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내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의 맛 23. 사과 막걸리. 김민희, 정선맛연구회 회원. 아리부엌 양조. 임계의 사과향, 막걸리 속으로 사과와 누룩이 만난 가을.
정선의 깊은 산자락과 맑은 물, 그리고 일교차 큰 기후는 과수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계면 일대는 강원도에서도 손꼽히는 사과 주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사과 재배 한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정선의 고랭지 사과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8일에서 9일 열리는 임계사과 축제는 지역 농가가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워온 사과를 선보이는 자리이자 정선 사과가 단순한 과일을 넘어 지역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의 사과는 단맛과 산미의 균형이 뛰어나고 향이 맑으며 껍질이 얇고 과즙이 풍부해 한입해어 물면 가을 공기의 차가운 맑음이 입안 가득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주는 술을 빚는 방식에 따라 담금의 횟수에 따라 단양주, 이양주, 삼양주 등으로 나뉩니다. 담금이 더해질수록 깊은 맛과 향이 풍부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그 전통의 원리를 살려 누룩과 물, 쌀, 그리고 임계의 사과를 이용해 집에서도 쉽게 빚을 수 있는 사과 막걸리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누룩의 효소가 쌀의 전분을 당으로 바꾸고 사과의 천연당이 발효되며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단맛과 향, 그 속에 정선의 바람과 햇살, 그리고 사람들의 손길이 스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완성된 한 잔의 막걸리에는 정선의 가을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임계의 사과가 특별한 이유는 결국 자연과 사람의 정성이 만나 빚어낸 그 조화로움에 있습니다. 사과 막걸리. 재료: 맵쌀 1kg, 누룩 250g, 물, 생수 1리터, 사과 3개. 1. 쌀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씻는다. 쌀알이 부서지지 않게 주의. 2. 씻은 쌀은 5시간 정도 불리고 체에 받쳐 1시간 정도 물을 빼준다. 3. 찜솥에 불린 쌀을 올려 50분간 고두밥으로 찌고 10분간 뜸 들인다. 4. 찐 고두밥을 넓게 펴서 재빨리 식혀준다. 25도까지 식히기. 5. 식힌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넣고 가볍게 잘 섞어 통에 담아 발효시킨다. 뚜껑을 꽉 닫지 않는다. 6. 20도에서 22도 유지, 5일에서 6일간. 하루 1번에서 2번 가볍게 저어준다. 발효 3일 후에는 뚜껑을 닫아 둔다. 7. 사과를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굵게 썰어준다. 8. 퓨레를 만들어 발효 중인 술에 섞는다. 9. 하루 지나 배보자기나 시아주머니를 이용해 술을 걸러준다. 10. 냉장고에 2일에서 3일 숙성 후 마시면 사과향과 누룩향이 조화된 막걸리가 완성된다. 위의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맛 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힘내라 정선택십. 노래하고 웃으며 정선의 어머니로 살아갑니다.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생활경영팀 최서연 씨. 글 사진 권혜경. 2025년 1월 정선군 내의 다문화 가족 수는 16개국에서 온 250여 가구로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정선으로 이주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찾아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들의 용기와 도전적인 삶을 공유해본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차로 4시간을 달리면 도착하는 잠발레스 주 보톨란. 그곳에서 태어난 최서연 56세 씨는 지금 정선 신동읍에서 누구보다 정답게 살아가는 정선댁이다. 그는 우리나라 결혼 이주 여성 1세대로 이주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정선은 제2의 고향이에요 라며 환하게 웃는다. 형제가 8이나 되는 대가족 속에서 자란 서연 씨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개척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더 이상 학교를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친척집 가게에서 일하며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미용 기술을 배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2002년 먼저 정선으로 결혼해 온 친척의 소개로 농사꾼 최지윤 64세 씨를 만나 인연을 맺었다. 처음 봤을 때 남편이 너무 순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정선이 너무 멀다고 반대하셨어요. 결국 가족들 몰래 한국으로 왔어요. 그렇게 시작된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편 덕분에 서연 씨는 빠르게 산골 생활에 적응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인공수정으로 얻은 딸, 정연 14세 양은 부부에게 더 없는 선물이 되었다. 정연이를 낳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목표는 정연이가 건강하게 커서 자기 삶을 잘 꾸려가는 거예요. 정선댁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서연 씨는 노래와 웃음으로 하루를 채워왔다. 남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정선아리랑 전수회를 통해 아리랑을 배우며 노래자랑 대회에도 여러 번 참가해 상을 받았다. 현재는 정선시설관리공단 생활경영팀 소속으로 신동읍 복지목욕탕의 미화원으로 4년째 근무 중이다. 공단의 송경호 팀장님이 정식 직원이 되라고 권해주시고 지금 이곳에 시험 볼 기회도 만들어주셨어요. 정선 생활 중 제일 감사한 분이에요. 그의 말에는 일과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다. 그리고 5년 전 그는 어렵기로 소문난 귀화 시험에 합격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시험이 어렵긴 했지만 정선 국민이 되는 과정이라 생각했어요. 주민등록증이 생기니 진짜 한국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이제 그의 꿈은 단순하다. 정연이가 잘 자라서 자기 일을 찾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보톨란의 소녀가 힘든 역경을 딛고 정선의 어머니로 살아가기까지 그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여정은 오늘도 또 하나의 정선 아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2년 필리핀 잠발레스주 보톨란 출신 최서연 씨와 연포 출신 최지윤 씨의 결혼식 모습. 결혼 이주 1세대의 소중한 기록으로 다문화 가정의 첫걸음을 보여준다. 고향인 필리핀 잠발레스주 보톨란을 방문한 최서연 씨. 앞줄 오른쪽.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함께 웃음꽃을 피웠다. 내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 웰리스 로그인 18. 매일 아침 10분. 활기찬 하루를 위한 건강 루틴. 장은미 라인 아카데미 대표. 쌀쌀해진 날씨로 움츠려드는 심신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보세요. 모든 동작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동작들을 순서대로 천천히 연결시켜 따라해보세요.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바르게 선다. 양손을 하늘을 향해 뻗고 내쉬는 호흡으로 손끝과 함께 상체를 뒤쪽으로 후굴한다. 내쉬는 호흡으로 상체를 아래로 숙이고 양손은 발의 양옆에 내린다. 오른쪽 발을 뒤쪽으로 멀리 밀어내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앞쪽 무릎을 굽히며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다. 왼쪽 발을 뒤쪽으로 밀어 어깨 너비로 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각선을 유지하며 코어에 힘을 주고 정면을 바라본다. 양쪽 무릎을 굽혀 바닥에 내려놓고 팔꿈치를 굽혀 가슴도 양손 사이에 내려놓는다. 상체를 앞으로 밀어내며 상체를 세우고 가슴을 확장한다. 발끝을 세우고 엉덩이를 하늘로 밀어내며 어깨를 눌러낸다. 오른쪽 발을 양손 사이로 옮겨내며 왼쪽 무릎은 바닥에 내려놓으며 앞쪽 무릎을 굽힌다. 왼쪽 발을 양손 사이로 당겨오며 상체를 숙여낸다. 상체를 세워 양손은 하늘로 뻗어 가능한 만큼 후굴한다. 마시는 호흡으로 상체를 바로 세우고 양손 가슴 앞에 모아 호흡을 정리한다. 위의 동작을 순서대로 5에서 10세트 진행한다. 주의,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면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진행 시 어지러움이 생긴다면 진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효과. 명상과 신체 단련의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태양 경배 자세는 체내 에너지 순환과 혈액 순환을 도움을 주고 호흡과 동작의 연결로 마음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일상생활 활력 증진에 큰 효과를 준다. 또한 전신 근육과 관절의 고른 자극으로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반복 동작으로 유산소 및 심폐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주며 굽은 어깨, 거북목, 골반 불균형 등 체형 교정의 효과와 내장 지방 분해에도 효과가 있다. 정보마당. 가을의 시작 하얗게 피는 꽃서리. 일설이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낮은 기온의 얼음으로 변하여 영하의 물체 표면에 달라붙는 얼음 현상입니다. 이 설이 발생 시기
서리는 주로 10월에서 4월 밤사이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자주 발생합니다. 맑고 바람이 불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특히 발생 빈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리 예측 정보. 날씨마루 기상융합서 비스농림 수산 서리 예측 정보. 원하는 주소 검색 시 서리 발생 확률 확인 가능. 하룻밤 사이 얼어붙는 피해 서리. 이렇게 대비하세요. 1. 예상 피해. 서리가 지속되면 농작물의 세포가 얼어서 파괴되거나 탈수에 의해 시들 수 있어요. 자동차 앞 유리 동결 및 도로 결빙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 예방 대책. 기상청 날씨마루 서리 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서리에 미리 대비하세요. 송풍기 설치, 보온 덮개 이용, 서행 운전.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날씨가 궁금하세요? 인터넷 기상청 날씨누리 www.weather.go.kr. 휴대폰 1. 기상청 날씨누리 이날씨 알림이 앱. 전화 131. 정선의 11월 농업정보. 식량작물. 상순. 공공비축 및 수매 준비, 건조 및 조제. 벼 우량 품종 자율 교환. 깊이가리 실시. 미숙논, 볏짚준 보통논. 밭작물 수매, 선별, 정선 출하. 모래논 차르객토 및 규산질비료 시용 월중. 중순. 공공비축 및 수매. 논 볏짚 깔기 및 깊이가리 실시. 밭작물 우량 품종 고르기, 콩, 참깨, 땅콩, 고구마 등. 밭작물 수매, 콩 옥수수. 고구마 저장 관리, 온도 12에서 섭씨 15도, 습도 90에서 95%. 하순. 논 깊이가리 실시. 모래는 차르객토 및 규산질비료 주기. 밭작물 우량 품종 고르기, 콩, 참깨, 땅콩, 고구마 등. 녹비작물 포장 진압, 월동 관리. 벼, 옥수수, 봄감자 보급종 종자 신청, 읍, 면사무소. 원예 및 특작. 상순. 고추 포장 잔재물 제거, 지주, 끈, 고추대, 비닐 등. 김장채소 수확. 시설채소 하우스 보온 관리 및 잔재물 제거. 사과 저장 관리. 온도 1섭씨 -3도. 습도 90에서 95% 상. 저장고내 환기 주기적 실시. 환기, 더덕 수확 및 조제. 토양 검정 의뢰. 토양 계량제 사용, 객토 실시. 마늘밭 월동 관리, 볏짚 덮기 등. 중순. 마늘밭 월동 관리, 볏짚 덮기 등. 김장채소 수확 및 저장. 환기, 더덕 수확 및 조제. 과수 우량 품종 및 수분수 묘목 확보. 표고버섯 덧목 월동 관리. 사과 저장 관리. 온도 1에서 섭씨 3도. 습도 90에서 95%. 사과밀 증상이 심한 과일은 장기 저장 회피. 하순. 고추 포장 잔재물 제거, 지주, 끈, 고추대, 비닐 등. 약용작물 수확 및 건조 조제. 과수 우량 품종 및 수분수 묘목 확보. 과수 밑거름 사용. 사과 저장 관리. 온도 1에서 섭씨 3도. 습도 90에서 95%. 저장고내 환기 주기적 실시. 축산. 상순. 가축의 깔집 준비하기, 톱밥 및 볏짚. 가축의 내부 기생충 구제약 먹이기, 연 2회 정기구제. 논 뒷구루 사료작물 포장 배수도랑 설치.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 농가 예찰. 중순. 축사의 보온시설 설치 가장 알맞은 온도 12에서 섭씨 15도. 깔집 충분히 깔아 넣기. 환절기 가축 관리 잘하기 및 호흡기 질병 예방. 비육 후 체중에 맞는 사료 먹이기, 체중의 2%. 구제역 방역 실시. 하순. 축사의 보온 환기 및 찬물 안 먹이기. 볏짚 암모니아 처리. 논 뒷구루 사료작물 포장 진압 등 월동 관리. 2025년 학부모 아카데미. 최민준과 함께하는 소톡 SOTOC 콘서트. Social Talk for Children. 자라다나마미술연구소 최민준 소장.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어쩌다 어른. 유튜브 구독자 90만 명 최민준의 아들TV. 토크 콘서트 일시.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14시. 신청기간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10시에서 31일 금요일 18시. 대상 정선군 관내 학부모 100명 선착순. 장소 정선군 가족센터 2층 대강당. 신청 방법 정선군청 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참조. http://jeonjon.jsyouth.or.kr. 추첨을 통해 한정 10건. 최민준의 아들 코칭백과 친필 사인본을 드립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문의 교육사업 033-563-5675. 따뜻한 동행치유의 시작. 정선군립도서관 다정한 북토크. 북토크 김민섭 작가 엑시원제 작가. 좋은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기계와 인공지능이 일자리와 삶의 선택을 대신하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어른의 길에 대한 작가들의 유쾌한 북토크. 김민섭 작가. 경향신문 선정 올해의 저자 2015. 시사저널 선정 대한민국을 이끌 차세대 리더 2017. 뉴퀴즈 온 더 블록 출연 2022. 저서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훈의 시대 등 다수. 이원재 작가. 강원도 학생들과 함께 글을 읽고 쓰는 국어교사. 청소년 교사 대상 전문 강의 100여 회. 저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냐고 묻는 그대에게 누군가 나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체육복 입는 아침. 장소 정선군립도서관 도서관 2층 북카페. 대상 도서관 이용자 50명. 신청 정선군립도서관 누리집. 문의 563-6777. 도서관 플리마켓. 정선산책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13시에서 16시. 환경을 아끼고 지갑을 지키는 정선산책. 우리 모두 함께해요. 도서교환전. 장소 도서관 1층 로비. 자유롭게 중고도서, 독서 관련 물품, 학용품 등 판매 및 나눔 판매 1,000원 이하. 인생 네컷. 장소 도서관 1층 로비. 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인생 네컷 추억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장소 도서관 3층 평생학습관 배울일실. 대상 사전 신청 20팀. 시간 14시 10팀 15시 10팀. 신청 사전 온라인 신청. 겨울 그림책을 활용한 케이크 만들기. 체험 활동. 장소 도서관 1층 로비. 책갈피 만들기. 올해의 책 선정 맛있는 쿠키를 드립니다. 책놀이 활동하기 그림책. 오늘의 숲속에서는 숨은 그림 찾고 선물 받기. 문의사항 정선군립도서관 563-6777 560-4088. 11월 정선군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안내. 플리마켓 정선산책. 이용자 참여형 도서 및 독서용품 교환전. 독서 인생 네컷 이벤트. 도서관 이용의 즐거움. 인생 네컷 사진 찍기. 언제? 11월 29일 토요일 10시에서 16시. 어디서? 1층 로비. 어쨌든 미술은 재밌다. 미술. 쉽고 재밌게 다가가기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연. 언제? 11월 13일에서 20일 매주 목요일 19시. 어디서? 3층 배움일실. 북토크 김민섭 작가 엑스이원재 작가. 좋은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좋은 어른의 길에 대한 작가들의 유쾌한 북토크. 언제? 11월 22일 토요일 14시에서 16시. 어디서? 2층 북카페. 베이킹 클래스 케이크 만들기. 그림책 눈사랑 마을의 아이스크림. 도쿠 활동 눈사랑 케이크 만들기. 언제? 11월 29일 토요일 14시에서 16시. 어디서? 3층 배웅일실. 북쇼 잠이 솔솔 핫초코. 그림책을 테마로 체험존, 이야기존, 포토존으로 구성된 전시. 언제? 11월 25일에서 26년 1월 12일 상시. 어디서? 1층 로비. 프로그램 독서 퀴즈. 일시 11월 11일에서 11월 20일. 장소 어린이 자료실. 내용 지정도서 읽고 독서 퀴즈 풀자. 프로그램 책약 국내 사람들. 일시 상시. 2층 북카페. 이용자를 위한 사연에 맞는 치유의 책 선물. 11월 원화전시. 일시 11월 25일. 장소 2층 로비. 내용 밭꽃이 피었습니다.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던 소녀들의 이야기. 정선군립도서관 lib.joongson.go.kr 033-563-6777. 2025년 가을철. 산불 없는 행복한 정선.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산불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산불 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 상황실 운영. 정선군 산불 상황실 033-560-2423에서 5. 정선국 유림관리소 산불 상황실 033-562-4248. 기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불 상황실 및 소방관서나 경찰관서 등.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정선군 사유림 12,768헥타르. 산불 예방 계도 및 감시체제 구축.
산불 예방 공중궤도 임차 일기 일대.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운영 11대. 산불 감시원 등 배치 281명 46개 단체. 감시원 95 마을이장 186. 사회단체 46단체 등. 산불 초동 진화 대책. 진화대 배치 150명 정선군청 89명. 정선국 유림관리소 61명. 정선군청 본청 진화대 42명. 읍면 진화대 47명. 정선국 유림관리소 산불 재난특수진화대 11명.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50명. 산불 진화차 배치 12대 군청 및 읍면별 전진 배치. 산불을 발생하게 한 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산림방화죄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안내. 신청 대상,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 내용,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문제. 내방 상담, 가정방문 상담, 온라인 상담. 상담료, 전액 무료. 상담문의 강원 스마트심센터 033-249-3075 1599-0075 홈페이지 http://www.iapc.or.kr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전화주세요. 1366 여성 긴급전화 112 피해 신고. 피해 자가 진단하기.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는 자신이 스토킹, 교제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가 진단 도구입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신고 및 의무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 수사, 피해자 보호, 법률 지원,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의료비 지원, 보호 긴급주거 지원, 임대주택, 시설 보호, 심리치유. 강원 방문의 해. 2025 강원도립극단 세계명작극장. 한겨울밤의 꿈.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14시 19시 정선아리랑 센터. 예술감독 김경익. 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각색 오은희. 연출 이병훈. 출연 김난희, 김솔, 박철웅, 이동준, 정영재, 정지인. 잠깐 출연 강지성. 깜찍 출연 김경익. 주최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강원문화재단. 8세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사전 예약 전성 무료. 티켓 예매 공연문의 강원도립극단 운영실 033-255-0496에서 7. 본 공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폐광지역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보건소 이야기. 정선군 성인 예방접종 지원 사업 안내. 사업 내용. 정선군 성인의 대상 포진, 파상풍 100일에 풍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개시일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일정 변경 가능.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접종명 대상 포진 생백신. 지원 대상 50세 이상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횟수 1회. 접종기관, 보건기관. 지원 범위, 접종비 전액 지원. 지원 대상 50세 이상 일반 주민. 지원 횟수 1회. 접종기관, 의료기관, 보건기관. 지원 범위, 자부담 2만 원. 접종명 대상 포진 400신. 지원 대상 50세 이상 주민. 지원 횟수 1회. 접종기관, 의료기관. 지원 범위 10만 원 지원 이외 금액 자부담. 접종명 파상풍. 지원 대상 65세 이상 주민. 지원 횟수 1회. 접종기관, 의료기관, 보건기관. 지원 범위 접종비 전액 지원. 접종명 100일에. 지원 대상 임산부 및 배우자. 지원 횟수 임신 또는 출산 3개월 이내. 접종기관, 보건기관. 지원 범위 접종비 전액 지원. 접종명 풍진. 지원 대상 19세 이상 여성 중 항체 미보유자. 지원 횟수 1회. 접종기관, 보건기관. 지원 범위 접종비 전액 지원. 백신별 접종 가능 기관. 방문 전 접종기관의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접종명 대상 포진 생백신.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우리들의원, 연세외과, 한내과, 정선군립병원, 제1의원, 연세의원. 접종명 대상포진 400신. 보건기관 X. 의료기관 정선병원, 우리들의원, 서울가정의학과, 연세외과, 한내과 더나은의원, 정선군립병원, 하나의원, 제1의원, 연세의원. 접종명 파상풍.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정선병원, 우리들의원, 서울가정의학과, 연세외과, 한내과 더나은의원, 정선군립병원, 하나의원, 제1의원, 연세의원. 접종명 파상풍 100일에 포함.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정선병원, 우리들의원, 연세외과, 한내과, 정선군립병원, 하나의원, 연세의원. 접종명 100일에 풍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접종 가능. 문의처 정선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60-4121 211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20에서 49세 남녀 중 가입력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무관. 접종 일정, 필수 검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한 검사비. 여성, 난소기능 검사 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 정자정밀 형태 검사. 지원 금액, 여 13만원 남 5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검사 전 사전 신청 필수.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이보건소. 1. health.go.kr.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경우 지원. 문의처 정선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신청 대상. 임산부 교실, 임산부 가정의 구성원 및 예비부모. 양육자 교실, 만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자녀 돌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운영기간 11월 첫째 주부터 3주간 대상에 따라 강의 일정 상의. 운영장소 정선군보건소 고한정아마리센터. 운영내용 신생아 돌봄, 임산부 요가, 영유아 한방건강교실, 원예활동 등. 문의처 정선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560-2060. 11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참여 방법. 1. 워크온 어플 설치 및 가입. 2. 보고 싶은 정선, 걷고 싶은 정선 커뮤니티 가입, 그룹 선택 거주하는 읍면. 3. 다다리 아라리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 4. 지정 코스 80% 이상 걷기, 워크온 코스 참조. 5. 리워드 응모하기. 챌린지 참여 기간 2025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 쿠폰 소진 시 챌린지 조기 종료 가능. 성공 물품 수령. 수령 기간 2025년 12월 15일에서 12월 19일. 휴일 제외. 수령 장소 가입 시 선택한 읍면 보건지소. 리워드 당첨자에 한하여 지급 개별 문자 발송. 2025년 11월 다다리 아라리 걷기 보행자의 날 기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한 걸음, 건강한 걸음. 걷기계, 임계면 송계봉산길. 걷기 목표, 코스 80% 달성. 성공 물품, 가습 촉촉 마스크 200개. 자세한 코스는 워크온 챌린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걷기 챌린지 관련 문의. 정선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33-560-4006.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9시에서 13시.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11월 휴일 지킴이 참여. 11월 2일 시장약국. 11월 9일 사랑약국. 11월 16일 중앙약국. 11월 23일 명진약국. 11월 30일 해나운최약국.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사북, 고한,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키니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11월 고한읍 유한약국 591-2434. 사부급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하이원약국 591-2287.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남면 증산약국 592-2287. 열양면 조일약국 562-1390. 임계면 임계중앙약국 563-3384.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군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선군 보건소 예방의학팀 033-560-2195 보건소 외래 산부인과 진료 안내. 관내 임산부 및 여성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정선 군립병원과 협력을 체결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합니다. 진료 내용, 산부인과 환자 진료 및 초음파 검사, 부인과 질환 진단 및 상담. 진료 장소, 정선군 보건소. 2025년 진료 일정. 진료 일자, 11월 18일, 12월 16일. 진료 시간, 10시에서 16시. 생활법률 Q&A. 출처,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Q. 저는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갑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집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았는데 갑은 얼마 전 자기의 처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저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A.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하며, 채무자가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를 변제할 재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채무자, 이익을 받은 자,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입증된 이상,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9년 5월 14일 선고 2008-8-4458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108조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를 보면 특별한 사정 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은 이래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며, 대법원 1978년 4월 25일 선고 78-226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년 2월 27일 선고 97-98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그의 처을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변제 회피의 목적으로 한 사행위이거나 통정 허위의 무효행위로 보이므로 귀하는 갑과 을을 공동피고로 하여 갑에 대하여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을에 대하여는 갑, 을 사이의 위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키면서 회복된 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선장학회 2025년 9월 16일에서 2025년 10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맨투맨 미용실 이윤미 3만, 임계면 안희준 3만, 크로커다일 정선점 박설랑 3만, 정선군 복지과 신성근 5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은 5만, 정선군 산림과 이양하 5만, 정선읍 천희종 3만,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 제1환경 전재현 3만, 유창오A 시스템 5만, 기독교대 한감리회 선광교회 10만, 정선군 전략산업과 유선명 5만, 정선읍 박영훈 3만, 전국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협의회 정선지회 20만, 고용길 3만, 이봉우 신협 5만, 정선군 산림과 조대현 3만, 임계면 박정원 30만,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2 산사야 10만,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 사과마루 신운학 5만, 기상대표 신다정 10만, 정선감리교회 이석재 목사 10만,
이태권 100만. 김미숙 나전주유소 10만. 상유재고택 10만. 북평면 나선옥 3만. 제2의 수농축산기계 10만. 재경출양인사 전창주 전준영 10만. 서경공업사 이상희 5만. 도원의 강원특별자치도청 정선향후회 100만. 정선신협 2초선 3만. 노무법인산 재정선지사 전찬호 5만. 정선의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 정선의 팝대성 측량 이승호 5만.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 기산전력 유은옥 10만.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 정선 중사 17 고사 19 큰그루회 3만. 성균관 유도회 정선군지부 회장 고상호 5만.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 정선 구녀성단체 협의회 회장 이명희 200만. 마막구산 양산 삼이야기 5만. 푸른 나무지역 아동센터 김미정 5만. 정선군 신동읍사무소 조영식. 정선군 남면사무소 이정순 100만. 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이창호 5만. 정선제일교회 20만.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만. 홍샘 수학 8만. 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 열양농협 전연아 5만. 평화반점 5만.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 정선군 군정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기획관. 정선군 홈페이지. 1. 열린 군정. 2. 참여 소통. 3. 문자 알림 서비스. 정선 사과 축제. 사과드립니다. 너무 맛있어서. 사과로 즐기는 맛, 놀이, 체험. 사과로 즐기는 특별한 하루. 다양한 먹거리와 무대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존, 감성 야시장까지. 남녀노소 모두 함께하는 사과 축제에 초대합니다. 2025년 11월 8일 토요일에서 9일 일요일 2일간. 정선군 임계면 사통팔달시장 일원. 주관 정선사과축제위원회. 주최 정선임계사과협의회. 후원 정선군 강원랜드 농협은행 정선군지부 임계사통팔달시장 임계면사회단체연합회.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5년 11월 345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